두 번째 수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학에도 믿거나 말거나가 있나요? 입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직관에 반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떤 친구들은 이제 수학 뭐가 좋아요? 이러면은 정답이 확실해서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사실 뭐 100점 맞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면은, 수학에도 뭘 믿느냐에 따라 답이 바뀌는 이상한 공리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서 들고 왔어요. 네, 믿거나 말거나 수학. 저 이제 역사 안 나와서 좀 궁금하긴 한데, 혹시 재수생님 공리에서도 뼈다귀 나오나요? 뼈다귀, 뼈다귀가 너무 강력해서 잊을 수가 없어서 이 뼈를 찾으러 탐험을 떠나야 될 것 같았지만 나오진 않는군요. 네. 재수생님 준비해 오신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은데요. 어, 공리라는 거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일단 그러면 수학에서 믿거나 말거나를 그냥 공리라고 그냥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일단 아 질문이 수학에도 믿거나 말거나가 있나요였죠? 네, 그러니까 수학이라면은 무조건 답 구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답이 당연히 그거인 것도 아니고, 결국에 그냥 내가 뭘 믿으니까 그게 답인 것이지, 예, 무조건 그게 아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뭐 일단 바로 짧게 답변하면은 그렇죠. 있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도 당연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뭐 자연수의 그러니까 그게 페아노 공리계로 가지 말고 조금만 네,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1 더하기 1, 2 아닌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움이 페아노 그런, 공리계로 증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페아노 공리계가 뭐냐면 근데 이게 너무 앞에 설명이 없이 바로 나가긴 하는데 일단 페아노 공리계는 총 5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은 자연수이다. 그다음에 n이 자연수일 때 n의 다음 수 n 프라임도 자연수이다. 뭐, 그다음에 n 프라임은 1은 자연수 n은 없다. 그다음에 n 프라임은 n 프라임이면 m은 n이다. 뭐 그다음에 뭐 p1이 참이고 모든 자연수 k에 대해 pk가 참이면 pk 프라임도 참이면 p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 참이다. 이게 그 페아노 공리계 5가지 공리인데 이걸 이용해서 그 1 더하기 1은 2를 증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지금 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무나. 네네. 그 많은 걸 다 믿어야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냥 안타깝네. 사실 뭐 1 더하기 1은 2도 되게 좋은 예시인데 제가 약간 오늘 준비한 거는 네. 그거보다 그냥 조금 더 쉽고 그냥 조금 더 그냥 뭐지? 그냥 들어도 쉽게 그냥 들리는 거? 희소식이구나. 1 예. 더하기 1은 2보다 더 쉬운 게 있다고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1번 공리가 1은 자연수이다. 그다음에 3번 공리가 n 프라임은 1은 자연수 n은 없다 였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하는 1, 2, 3, 4 쭉 가는 그거잖아요. 0은 그다음 아니에요? 예, 보통 그렇게 학교에선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그 정수를 자연수, 영, 음의 정수 이걸 다 합친 거를 정수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이 페아노 공리기에서 아까 방금 말했던 그 1번 공리랑 3번 공리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1번 공리에 1은 자연수이다. 이게 1번 공리인데 여기서 그냥 여기에 0을 넣어요. 그래서 0은 자연수이다. 1번 공리를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3번 공리에 또 n 프라임은 1인 자연수 n은 없다. 이게 3번 공리였는데 여기다가도 그냥 0을 넣어요. n 프라임은 0인 자연수 n은 없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유는 없고 그냥 내 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긴 있는데 네. 그 원래 그 페아노가 한 거는 그 이 만든 사람 이름이 페아노라서 그 따가지고 페아노 공리기인데 원래 페아노는 이제 1로 했거든요. 맨 처음 자연수를 1로 했는데
근데 이제 그 0이 그 더할 때 그 항등원을 그러니까 더해도 아무것도 안 변하는 수잖아요, 0이. 네. 그런 어떤 수학적인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0이 덧셈에 대해서. 아, 근데 그건 네. 약속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변하자고 하자. 이건 약속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 어디까지 약속인가. 저 근데 저는 그것도 약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 덧셈에 대한 아, 정의랑 그 곱셈에 대한 정의에서 그 0을 더했을 때 그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0을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0이 이제 예,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두 개가 뜻으로 예. 합쳐진 거네요. 0에 대한 약속이랑 0이 예. 이걸로 하자. 그거랑 더하기는 이걸로 하자. 그 두 개가 합쳐진 거네요. 네, 그래서 어, 저는 그래서 곱하면 뭐 0이 되는 거 아니면 그 1 곱하면 그냥 그대로인 거. 그것도 저는 그냥 약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네. 외계인이 오면 1 더하기 1은 2가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 그러면 머리가 아파서 지구는 나쁘다고 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다 약속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아니. 그렇게 1번 공리랑 3번 공리를 0으로 설정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그 수체계도 조금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그러니까 뭐 바뀐다기보다는 그냥 아주 살짝 표현이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정수가 자연수랑 0, 음의 정수 이렇게 해서 정수했는데, 근데 이제 0부터 자연수가 돼버리면은 그냥 정수가 이제 자연수랑 음의 정수. 아니 뭐, 근데 이게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자연수랑 음의 자연수 하여튼 그렇게 0을 이렇게 따로 더 추가해야 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수에 이제 0이 그냥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되게 대표적인데 되게 그냥 쉽게 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공리 중에 하나고요. 페아노 공리계에서 뭐 1을 맨 처음 자연수로 설정하냐 아니면 0을 맨 처음 자연수로 설정하냐 이게 있고 사실 그냥 너무 앞서 나가는데 그냥 공리가 그러니까 수학에서 믿거나 말거나를 그 공리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조금 더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공리의 그러니까 뭐 어떤 사전적 정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는 명제를 참으로 받아들인 걸 공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그냥 막 약속이라기보다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증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증명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게 맞다고 해야지 어떤 그 다른 이론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전기에 나갈 때 도움이 될 때 이걸 이제 공리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속이라기보다는 왜냐면 그냥 약속이라고 하면은 뭐 아무거나 사실 다 약속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아니면 뭐 내 마음대로 약속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그 느낌에서 조금 더 그 공리라는 거는 이제 참이라고 생각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는데 이걸 참이라고 놓으면 어떤 유용성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공리로 일단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지 말라는 거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마.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 어린 애들이랑 대화해 보면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질문이 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뭐야 하면은 이건 이거야 하면은 그건 뭐야 하면 이 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을 해도 계속 꼬리를 물면은 이게 끝이 안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맨 밑바닥 토대가 뭐 하나는 있을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사실 모든 거에 계속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이유에서 공리라는 게 필요하고 수학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참고로 아까 참이라고 생각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걸 이제 공리라고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근데 증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증명이 필요한 명제 중에 증명이 완료된 거는 이제 정리라고 참고로 그냥 얘기를 드리면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그냥 아마 그 게으른 쌤님이 하실 건데 아마 그냥 잠깐만 얘기 드리면 그래서 그 유클리드 기하학의 그
다섯 가지 공리가 있는데 거기서 맨 마지막 그 공리가 그것도 평행선 공리, 뭐 평행선 공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공리라는 거는 이게 그냥 뭐라고 할까 약간 그러니까 공리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게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약속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약속이고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 약간 그런 거기도 해서 참이라고 생각하는데 증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참이라고 약간 좀 희망하는 뭐 그런 거기도 해서 이게 얼마든지 그 나중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그렇죠. 내용을 좀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아예 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그 마지막 그 평행선 공리 하나를 빼가지고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완전히 다른 그 수학 체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리라는 거는 이렇게 완전히 절대적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필요나 뭐 어떤 다른 뭐 발견에 따라서 뭐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특성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네네, 오늘 그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약간 환기 질문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셀프 디스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답을 맞추라 그러나요? 어떻게 왜 그러는지.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 답을 맞춘다라는 거는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에서는 공리라는 말은 안 쓰지만 정의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크게 보면은 그것도 공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는 사실 평행사변형 이렇게 하면은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평행사변형이고 평행사변형의 정의도 평행사변형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섞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뭐니 그러면 그 그 두 쌍의 변이 평행인 게 평행인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른 정리들이 있어요. 뭐 그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던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평행사변형이야라고 하다가 중학교로 올라가면은 정의하고 정리하고를 좀 구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리라는 거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약간 구별을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프라임 백구님이 얘기하신 그 선생님들이 왜 답을 요구를 하시느냐의 질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본다면, 그런 전반적인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풀어보자라는 거를 그 전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 그럼 수학을 전체적으로 잘하면, 하나의 공리 안에서 일단은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럼 수학을 잘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나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약속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뭔가가 된다 이런 컨셉으로 저는 좀 얘기를 아, 많이 해주고 싶거든요. 그 네. 수학의 정의들을 약속한 대로 한번 생각을 그 안에서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지. 왜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약속 안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약속이 조금 더 넓어지고 그 약속을 만들어내기도 할 수도 있으려면 일단은 그 약속 안에서 뭔가를 해보는 노력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어쨌든 저는 수학 과외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디스해놓고 결자 해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일단 비유를 하고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오늘 오신, 네, 게으름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레고 생각이 나는데, 레고의 존재를 알아야 레고를 만들잖아요. 레고 진짜 팬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일단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레고가 뭔지 알아야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알아야 사니까 일단 알아야 되고, 레고가 뭔지. 그다음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레고 그 무슨 시리즈 말고 블럭 뭉치로 사와가지고 던져주고 야 만들어 그럴 수도 있죠. 그렇는데 나도 모르게 스타워즈 한정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니까 여러 가지 시리즈를 만들어 보면서 이런 모양도 되네 하고 이제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그렇게 만들다가 레고에 들어간 어떤 직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음. 모두는 레고의 직원이 되길 꿈꾸면서 수학을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또 어설프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의 큰 꿈을 품고 오시다고 제가 들었던 게으른 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오늘 할 주제가 공리라는 주제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아, 공리가. 예. 아까 처음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유리수 개수보다는 많고 무리수 개수보다는 정확히 실수죠. 실수 개수보다는 적은 집합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셨잖아요. 프라임 네. 에코님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떡밥인데, 이 떡밥의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드라마식으로 약간 떡밥 먼저 던져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집합이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무슨 말이 안 되는 그게 소리냐? 뭐냐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고 앉아, 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좀 먼 과거로 가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먼 과거로, 얼마나 먼 과거까지 갈 거냐면 기원전 3세기로 갈 겁니다. 야, 기원전 4세기구나. 4세기로 갈 겁니다.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은 유클리드라는 수학자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유클리드라는 수학자 얘기를 할 건데, 자, 유클리드는 기원전 4세기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입니다. 보통 유클리드란 이름을 처음 접하는 거는 유클리드 호세법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떤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방법을 그 아마 가장 어릴 때 듣는 유클리드의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유클리드 호세법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이 있죠. 그게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 그리고 유클리드 원론이라고 불리는 책인데, 일단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 그때는 수학이라 하면은 기하학입니다. 다른 뭐 산수나 그런 것보다는 기하학이 곧 수학이고 수학이 곧 기하학인 그런 시대였어요. 유클리드 기하학과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그 수학 공부하면은 문제 푸는 거를 배우잖아요. 숫자로 된 어떤 문제를 풀고 증명하는 건 잘 안 배우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풀으라고 시켰기 때문에 문제를 풀죠. 그런 시험이 존재하지 않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떤 수학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물론 계산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증명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을 거예요. 수학에서. 예를 증명 들어서 시험 본 거 아니에요? 증명, 일단 수능에선 그런 건 안 나오니까.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의 뭐 내각의 합은 180도라든가, 아니 뭐 평행선 사이에서 뭐 ot각의 각도는 같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할 것 같지만, 이게 왜 당연하지?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수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학이 권위로서 찍어내릴 수 있는 학문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라는 건 요즘 선생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선생님들 말고 고대 그리스에 유클리드 같은 사람이,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라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스승님, 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인가요?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된 수학자라면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증명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수학이 엄밀한 그 논리로 이어져 있는 학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자, 논리, 어떤 논법, 우리가 무슨 논법, 우리가 유명한 거 하나 있죠. 혹시 3단. 맞습니다. 3단 논법. 3단 네. 논법을 혹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A는 B라는 어떤 명제가 참이고, 명제? 또는 문장이라고 할게요. A이면 B이다가 참이고, B이면 C이다가 참이면, A이면 C가 된다는 것도 참이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학을 그런 식으로 어떤 문장을 잇고 이어붙여서 증명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기하학을 논리적인 학문으로 최초로 구성을 한 게 유클리드예요. 그리고 그 구성을 집대성한 것이 그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 원론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려면 누가 반드시 했게 되네요. 네,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유클리드였던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공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 제가 봤던 기억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 나무가 뭐냐면 수학의 체계를 그려놓은 거예요. 뿌리는 무엇에 해당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들에 해당이 됩니다. 삼각형은 무엇이다. 사각형은 무엇이다. 아, 자연수는 그러니까 그 무엇이다. 책을 펼치면은 실제로 나무 그림이 있다는 아,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 책에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아,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라고 꽤 찾다가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네, 아닌가 보네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생각했던 네.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인데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의가 있어요. 음. 삼각형은 뭐다, 사각형은 뭐다, 뭐 정수는 뭐고 자연수는 뭐고 이런 정의들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정의는 있어야 되잖아요. 음. 내가 자연수가 뭐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도 그걸 알고 있어야 최소한 대화는 시작할 수 있듯이. 맨 밑에 있는 게 정의예요. 그 위에 이 나무 그러니까 거기 기둥, A, B, C 중에 A는 B다들인 거죠? 그건 조금 뒤에 나옵니다. 아, 예. A는 뭐다, B는 뭐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나무 기둥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공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기둥에서 나온 그 가지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리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공리가 뭐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명제가 있어요. A는 참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참인가?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그 정리를 이용해야 된다고 쳐볼게요. A를 증명하기 위해서 B를 이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B는 왜 참인가? 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C를 또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단계를 내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왜 참이지? 라고 생각을 해도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 어딘가에 부딪힐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증명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맞다고 치자. 응? 맞다고 치자. 응? 우리 여기에 너무 힘 빼지 말자. 라고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가 아까 나무에서 뿌리인 거죠? 기둥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 아직 기둥이에요. 네. 네. 제가 A가 왜 참이냐? 그럼 B이기 때문이다. B는 왜 참이냐? C이기 때문이다. 요 A, B, C가 다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 아, 가지에서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다가 더 이상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을 만난 게 바로 나무의 기둥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네.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도 모르겠으니, 자, 우리 너무 힘 빼지 말고, 이건 그냥 맞다고 우리 모두 합의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달지 맙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를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증명을 하지 않고 참으로 받아들이는 명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증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이다. 이 증명하지 않고 참으로 받아들이는 명제 공리. 자, 공리는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고대 그리스에는 기하학이고 수학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유클리드 기하학에는 공리가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5가지가 뭐였냐면 자, 이건 그림 안 그려도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 2개를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서로 떨어져 있는 점 2개. 2개의 선분 그릴 수 있죠. 이것도 공리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거
선분을 왜 그릴 수 있지?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어, 오케이, 이 정도 받아들이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사람들 간에. 그 선분, 방금 그렸던 그 선분을 연장할 수 있겠죠. 같은 방향으로. 자, 이것도 토달기는 좀 그래요. 연장할 수 있겠죠, 당연히. 세 번째, 두 점 중에서 하나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지나는 원을 그릴 거예요.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릴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이건 좀 이상해요.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모든 직각은 당연히 서로 같을 것 같지 않나요? 직각의 정의상. 자, 이것도 공리입니다. 제가 방금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건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직선이 하나 있고,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서 그 원래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좀 더 쉬운 말로 풀자면은, 평행선은 하나만 그릴 수 있다. 어떤 한 점을 지나는 평행선은 하나만 그릴 수 있다. 이게 다섯 번째 공리입니다. 자, 1, 2, 3, 4번은 너무 자명해 보여서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가 평행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은 자연스럽게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무한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행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무한히 가도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엔 아직 뭐 무한이란 얘기를 몰랐을 테니까 다섯 번째 공리가 찝찝한 거예요. 이게 과연 공리가 맞을까? 자, 공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증명하지 않고 참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명제예요. 근데 다섯 번째가 정말 공리가 맞는지 의심을 했어요. 유클리드 본인도 의심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공리를 가급적 개수를 적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 2, 3, 4 공리는 맞는데 5번이 알고 봤더니 1, 2, 3, 4로부터 유도가 되더라. 그러면 기껏해야 유도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공리라는 어떤 자격을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레고 블록을 가급적이면 내가 적은 종류의 레고 블록만을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이거 가지고 너네 말고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라고 하고 싶지 이상한 모양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걸 공장에서 찍고 싶지 않잖아요. 공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록 최소한의 블록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수학 체계를 만들고 싶은 어떤 그 수학자들과 인간의 욕망 같은 게 있는데 5번 이 평행선 공리가 공리인지 정리인지 헷갈리니까 수학자들이 뭘 했냐면은 1, 2, 3, 4를 가지고 5번을 유도해보자 라는 걸 했어요. 이걸 얼마 동안 했냐면 20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결국은. 그 실패했어요. 찝찝하다고 말한 게 유클리드인가요? 유클리드 포함해서 그 후대의 수학자들이죠. 아, 그래도 그러니까 찝찝한데 그랬는데 다 찝찝해 보였나 봐요. 네, 찝찝함을 해결을 못한 거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리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된 거예요, 그게. 음, 그래서 자, 안 되니까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은 만약에 5번이 1, 2, 3, 4로부터 유도되는 사실이라면 만약에 5번을 우리가 거짓이라고 해보자. 거짓이라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그러면 5번을 우리가 유도되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모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공리들로부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어떤 정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정리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보고 싶은데 1번 경로로 그 정리로 가보는 거예요. 2번 경로로 이 정리를 향해서 갔는데 1번 경로로 갔는데 이 명제는 참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2번 경로로 갔더니 이 명제는 거짓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한 거예요. 논증이 잘못되었거나 처음에 준비물이 잘못됐거나. 자, 만약에 5번을 거짓으로 했을 때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면은 우리가 5번의 그 성질을 조금 더 뜯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평행선 공리를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1, 2, 3, 4번 플러스 5번을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5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1, 2, 3, 4에다가 5 프라임을 가지고 새로운 수학 체계를 만들어 봤더니 모순이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런 모순도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그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하학이 만들어졌어요. 아까 그 평행선 공리가 저거잖아요. 평행선은 하나만 그릴 수 있다. 여기서 뒤집은 게 뭐냐면 평행선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한 가지가 있겠죠. 두 번째는 평행선을 2개 이상 그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되지? 했어요. 했는데 전혀 모순이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기하학 체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었구나. 전혀 새로운 기하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 첫 번째, 평행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그 새로운 공리계가 만들어졌잖아요. 평행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면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구 표면에서 선을 그리고 도형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기하학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평행선이 2개 이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쌍곡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그 자체적으로 전혀 모순이 없는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는 기하학 체계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해보실 수 있죠. 뭐 네, 결론이 구명기하, 나오는 건가요? 오케이. 뭐 구명기하, 오케이, 좋아. 쌍곡기하. 그래서 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뭐 유익함이 있어? 구명기하학을 누가 이용을 했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이용을 했습니다. 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펼칠 때 이용을 했고, 쌍곡기하학은 이것도 최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쌍곡기하학을 이용해서 유명한 정리를 증명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앤드류 와이스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그 아래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쌍곡기하학이 나옵니다. 제가 뒤집어서 얘기했는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렇게든 뒤집어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 사실 제가 방금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오히려 굉장히 특이한 기하학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고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2개만 있을 수도 있고 3개만 있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한 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부를 뿐이고 사실은 기하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하학이 존재할 수 음,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교훈은 뭐냐면 공리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그,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봤을 때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당연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여야 할 것 같고 당연히 평행선은 하나밖에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재밌는 게 우린 그런 세상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인류가 그림을 그리기에는 지구가 너무 커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재밌는 비유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린 왕자 다들 아시죠?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그 행성은 B612인가요? 그 행성은 너무 작아서 태양이 지고 있을 때 노을이 지잖아요. 노을을 더 오래 보고 싶으면은 의자를 들고 몇 발짝 앞으로 더 가면 돼요. 네. 그러면 노을을 다시 이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작은 행성이에요. 그 정도로 작은 행성의 땅에다가 우리가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을 그릴 수 있을까요? 평행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못 그릴 거란 말이죠. 아마 어린 왕자는 우리가 평행선은 하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 소리야 평행선을 어떻게 그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행성의 땅에는 평행선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만나지 않는 평행선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왜 둥그러니까 다 늘리면은 어디로 가든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리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고 선택하기 나름이고 그 안에서 모순만 생기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리계라는 것, 그리고 오늘 2부의 주제였던 수학에도 믿거나 말거나가 있나요? 라는 그 주제의 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떡밥으로 남겨놨던 그 유리수보다 크고 실수보다 작은 집합이 있는지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20세기 초중반 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증명 결론이 굉장히 기이하게 났어요. 두 명의 수학자가 서로 다른 시기에 각자의 방법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증명한 게 뭐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증명을 했어요. 한 명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유리수 집합보다 크고 실수 집합보다 작은 어떤 집합이 존재한다.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한다고 해놓고 수학 체계를 만들었더니 아무런 모순이 생기지 않았어요. 마치 평행선 공리를 부정했을 때처럼. 또 한 명은 그러한 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수학 체계를 만들었더니 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평행선 공리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그러한 집합이 존재하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면은 그런 집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의 수학 체계를 만들면 돼요. 나는 그런 집합 싫어. 나는 그런 거 안 받아들일래. 라고 하면 그런 집합 부정하고 그냥 자기 세계 만들면 돼요. 아, 그러면 거기서도 또 새로운 학문이 탄생했나요?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거기까지는 그게 뭔가. 모르겠으나, 그, 아무튼 두 개의 수학 체계가 존재한다는 거. 아, 이런 식으로 공리는, 그러니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모순만 생기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외에는 우리가 공리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수학의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수학이 굉장히 철학과 가깝다라는 생각, 철학 또는 예술과 가깝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그, 이건 조금 다른, 제가 방금 했던 얘기들이랑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우리 0분의 1, 0분의 0, 이런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있다고 하면 안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를. 그런 수가. 자, 1분의 0에다가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대충 기호를 하나 붙여서 자, 이런 수가 있어. 뭐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수가 있어. 라고 그냥 쳐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0분의 0도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다고 쳐. 라고 해서 새로운 수 체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수 체계가 만약에 전혀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수 체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그 수체계는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좀, 존재합니다.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에다가 휠 시어리, 그러니까 휠이 그 바퀴의 휠이거든요. 휠 시어리라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어, 어디에 유용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거기까지는 대답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아,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요. 네. 음, 어렵네요. 알, 어렵지만, 알고 싶네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오늘 감상을 조금씩 들어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아까 근데 제가 처음에 1부에서 그 실수하고 복수수하고의 크기가 잘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걔네 아, 둘은 예. 같은 것 같아요. 아, 예. 유리수하고 자연수하고 같듯이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또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아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크다. 다 좋아요. 네. 또, 재수생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잠깐 미룰 수 있을까요? 다른 분이 먼저. 아, 예. 뭐, 어차피 두 분 남았어요.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되게 재밌게 이야기했고, 근데 저는 호수랑 실수랑 다를 것 같거든요. 아, 그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될까? 그 자연수끼리 만들어서 정수 만들고 자연수끼리고 해야지 만드니까, 호수는 그 자연수만으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아무튼 결론은 오늘 재밌었습니다. 자, 아래에 달아주세요. 아래에. 누가 큰지. 네. 아무 생각 없다고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재수생님 차례입니다. 아, 저 하나요? 네. 아, 저는 약간 뭔가 저번보다는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고요. 뭔가 오, 예. 그래도 수 얘기했을 때는 좀 뭐랄까 좀 괜찮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뭐라지 시야? 뭐 이렇게 괜찮은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요번에 이제 제가 한 얘기가 너무 좀 뭔가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근데 항상 뭔가 저번에 수 얘기했을 때도 원래 약간 너무 이렇게 수만 얘기하는 것보다 약간 뭐 수랑 비슷한 뭐 다른 개념? 뭐 그런 거 생각을 해보려고 그걸 약간 준비를 하긴 했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원래 약간 공리랑 비슷하게 그 과학에서 막 많이 쓰는 게 뭐 가정, 원리, 법칙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이게 네. 사실 공리랑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얘기도 잠깐 하려고 했었는데 뭐 조금 좀 이번에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까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아, 그러면은 다음에 할 때 엮어가지고 저번에 안 했는데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아, 네. 어차피 다 그 질문이 그 질문 같은 비슷한 질문들을 다루니까요. 네, 아무튼 간에 수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더 생각할 게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심심하고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내 머리를 좀 너무 안 쓴다. 좀 내 머리를 좀 괴롭혀보고 싶다. 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 할것 같고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